수 라이니 회장님과 회원 및 리더 행동 강령 이행 태스크포스 위원장 패기 젠틸 100m 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가 보통 웨비나를 시작할 때 채팅창에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분위기를 풀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요. 제가 장미, 그리고 가시, 새싹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최근에 지내셨던 일 중에서 좋았던 일, 아쉬웠던 일, 기대되는 일을 채팅창에 하나씩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장미는요, 제가 먹이를 주는 새가 먹이를 주는 동물이 저의 뒷마당에 찾아왔고요. 제가 발이 좀 아팠던 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새싹은 치료하는 의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기, 그리고 제키님께서도 장미, 그리고 가시, 새싹을 공유해 주시겠는데요. 이 회장님께서 어저께 Live Your Dream 1만 불 장학금 수여자이신 마지막 파이널리스트 3분을 만나셨대요. 그것을 이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제 가시는요, 컨벤션에서, 총회에서 프레젠트 무도회에서 입을 드레스를 주문을 했는데 제 몸에 안 맞아요. 그게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싹은 저희가 물가에 살고 있는데 낚시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ive Your Dream 어워드 수상자 후보를 만나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만날 때마다 이게 너무 흥분되고 좋은 경험이에요. 그럼 패기께서도 장미와 새싹과 가시를 공유해 주세요. 제 장미는요, 제 뉴저지에 있는 집에 주말에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지난 1월부터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시골에서 나는 풀 냄새가 너무 맡고 싶어요. 저의 가시는 짐을 다 챙겨서 뉴저지로 가야 된다는 게 좀 힘들 것 같고요. 새싹은 제가 손주들에게 뽀뽀와 포옹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짐 싸는 거 잘하셔야겠네요. 근데 이제 어머니 날에 대해서 장미를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총회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신다 이러는 메시지를 채팅창에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세계에서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렇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행동 강령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새로운 도구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기쁘고요. 이 도구와 프로세스는 리더, 클럽, 그리고 개별 회원님들이 더욱 강력한 회원 경험을 누리고 여성과 소녀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회가 엘사의 행동 강령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회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또 참여 기회가 제한이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느껴서 예의 문제로 인해서 엘사의 회원 자격을 그만두는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물론 저희는 회원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해결을 해왔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환영을 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우리 조직의 미래와 사명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SI 이사회는 조직 내 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 리더 행동 강령을 개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는 이 행동 강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24년도 7월 달에 이사회는 윤리 강령을 검토를 하고 승인했습니다. 또 윤리 강령 시행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요. 윤리 강령 관리 계획 수립, 회원 교육 계획 개발,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서명하실 수 있는 윤리 강령 시행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의 목적은 SI의 사업 프로그램 수행 방식에 대해서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조직 전체의 적절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립해서 개개인이 더 나은 소프트미스트이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살펴보실 절차는요. 리더들이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SI 회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원님들께서는요. 행동 강령 관련 절차를 준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행동 강령 관련 절차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적법 절차,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또 기밀 유지,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밤 검토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요. 조직의 법적 그리고 평판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가 직원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이사회에서 직원들에게 필요한 경우 이러한 절차 중에 일부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클럽이나 지역 차원의 협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회원관리 이사이신 제키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윤리강령 절차 그리고 서명 행사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키 설명해 주세요. 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소롭트미스트 새로운 리더 그룹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행동강령 검토위원회 CCRC라고 하는 것은 행동강령 시행을 지원하는 위원회인데요. CCRC는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제보를 검토하고요. 모든 제보는 30일 이내에 검토가 되고 접수된 모든 민원에 대한 서면 권고안을 제출해 드립니다. 또 권고안에는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서 이사회에 상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요. CCRC는 SI의 전부이사 CEO인 미셸 버넷, 영향력 및 참여 책임자 아이샤 디 브라운, 그리고 회원 담당이사 제키 슈라우로 구성이 되고 또 영향력 및 참여 책임자가 공개 모집, 지원서 제출을 통해 임명하는 4명의 자원봉사위원도 포함됩니다. 위원 중 1명은 임명 담은 시 SI 이사회 위원이십니다. 항소심사위원회는 SI 회장이 공개 모집, 지원서 제출을 통해서 임명하는 6명의 자원봉사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으로 공식 제재를 받은 회원이 제출한 항소를 검토하고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원들은 제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SI 본부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CCRC, ARP 위원은 소속 클럽이나 지역과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두 위원회는 2년 임기로 활동을 하고 기밀 유지하고 편견 방지 절차에 대해서 연례 교육을 받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밤 강령을 자세하게 검토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강령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공유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이 설명되어 있고 소롭트미스트 활동에서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에는 책임감, 존중, 공정성, 정직, 그리고 리더십이 포함되고요. 지금부터 이러한 가치를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나 내리지 못한 결정,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나 행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엘사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소롭트미스트에서 우리가 섬기는 여성과 소녀들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이행을 하지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실수나 누락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고 즉시 수정합니다. 다음은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우리 자신, 타인,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사람, 돈, 명성, 타인의 안전, 정보 자원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환경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신뢰, 자신감, 그리고 탁월한 성과를 낳습니다.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장렬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환경입니다. 소롭트미스트로서 우리가 존중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공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배우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직접 다가가거나 좀 불편한 경우에는 엘사의 지도부 구성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존중하지 않더라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합니다. 공정성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익, 편견, 그리고 특혜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보여주고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관련 담당자에게 사전에 그리고 완전하게 공개를 합니다. 우리는 성별, 인종, 나이, 종교, 장애, 국적, 또 성적 지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규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진실을 이해하고 소통과 행동에 있어서 투명하게 행동해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엘사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진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의적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소식이라도 용감하게 전달하는 자세가 포함됩니다. 또한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정보를 숨기거나 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긍정적일 경우 타인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욱 강화합니다. 우리는 부정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이 있는데요. 리더십은 회원들이 엘사의 서명,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돕는 일련의 긍정적인 행동입니다. 소롭트미스는 권한의 적절한 사용과 예의를 지킵니다. 우리는 선출된 리더십이 내린 결정을 지지를 하고 그 결정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한 회원 경험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엘사의 정관 절차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엘사의 리전, 클럽, 그리고 회원에 대해서 개인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행동 강령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행동 강령 위반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롭트미스트 내 갈등은 다음 범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인적 갈등, 부적절한 행동.
그 다음에는 운영 관련 불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각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 범주마다 리더가 취해야 될 조치를 안내하는 고유한 절차가 있고요. 수 회장님이 언급했지만 조직의 법적 그리고 명예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가 직원들에게 알려질 경우 이사회는 직원들에게 필요한 경우 이런 절차 중 일부를 앞당겨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클럽과 지역 본부에도 알릴 거고요. 첫 번째 범주는 인적 갈등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오해나 인식 부족, 윤리강령 최초 위반, 또한 대인관계 갈등과 관련된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이런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먼저 서로 직접 소통을 해서 효과적인 협업 능력을 향상하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도록 권장이 됩니다. 구성원이나 리더가 갈등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논의하기 전에 리더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목록은 절차 문서에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리더는 개인이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코칭을 제공하거나 중재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리더는 윤리강령 또는 절차에 대한 구두 혹은 서면차 안내를 제공을 하고 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교육이나 코칭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셔야 됩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 인적 갈등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반 사항의 내용과 초기 대화 내용을 명시한 서면 경고를 제공합니다. 행동 개선을 위한 명확한 기대치와 기간을 설정합니다. 또 가능한다면 특정 교육이나 훈련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시도에도 불구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리더 또나 피해 회원은 행동강령검토위원회 CCRC라고 말씀드렸죠. 제출 양식을 작성해서 상황 검토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CCRC는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결정을 하고요. 심각한 부정행위 또는 SI의 명성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SI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리더십 역할, 위원회 참여, 회원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불만 접수 30일 이내에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클럽 또는 지역에 통지합니다. 더욱 심각한 혐의는 보다 신속하게 조사 그리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SI 본부와 지역 지도부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복 행위는 즉시 회원 자격 박탈로 이어집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권한이 있는 클럽 그리고 지역도 SI 본부에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CCRC 제출 양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지배구조 관련 불만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지배구조 관련 불만 사항이란 그 거버넌스 문서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해석 혹은 운영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된 상황을 말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거버넌스 문서를 검토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클럽 또는 지역 의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명확한 설명을 듣거나 SI 본부에 문의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의회 담당자가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없다면 거버넌스 문서를 보완하고 올바른 해석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이 거버넌스 문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도부는 해당 회원과 대화를 통해 위반 사항과 그 경위를 설명하고 그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정관을 위반하거나 정관 외의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반 내용과 최초 면담 내용을 명시한 서면 경고를 제공하고요.
행동 개선을 위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기간을 공유하고요. 가능한 경우 특정 교육, 연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거버넌스 관련 불만이 지속될 경우 리더나 해당 구성원은 앞서 인격 갈등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황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CCR이 제출 양식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동일한 절차, 결과, 그리고 이의제기 권리가 적용됩니다. 자, 이제 매우 드물었으면 하고 바라는 심각한 윤리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 괴롭힘, 횡령 같은 범죄 행위가 포함됩니다. 지도부나 피해 회원은 상황 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CCRC 제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CCRC는 상황을 검토해서 조사, 이사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요. 심각한 부정행위 또는 범죄 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 집행기관에 통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수준의 위반 행위는 회원 자격이나 모든 권한의 즉각적인 박탈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런 조치는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고 관련 클럽 지역에도 신고 접수 이후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더욱 심각한 위반의 처리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최종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제 발생 시의 문서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서화는 그 코드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저하고 편견 없는 문서화는 회원들이 행동 변화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 패턴을 입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화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판단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표현이 없이 발생한 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 세부 정보, 날짜, 시간, 관련자, 목격자, 또 윤리강령 위반 여부 등을 기록하십시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든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이나 비밀번호로 보호된 파일을 사용하시면 좋겠지요. 동일한 회원에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CCRC의 검토를 위해서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하니까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야 됩니다. 자, 이제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이사 폐기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폐기 이사님은 윤리관령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드리자면요. 저는 이름은 패기 젠타일 반미터고 이사입니다. 최근 윤리강령 이행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윤리강령 시행 절차 그리고 서명 절차를 공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살펴보신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몇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모든 상황은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 상황 아니라는 거, 그리고 휴머에 대해 휴머를 좀 섞어서 설명을 하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실게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상상하고 여기 나온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고 제가 상상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TV쇼에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보실게요. 저희에는 루시와 페퍼민트 패티라고 하는 멤버가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에 있는 클럽에 계시는 분인데 이 두 회원이 클럽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차이를 보이는데 루시는 직접 해결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클럽 안에 다른 회원들한테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이 상대방 회원의 평판을 훼손을 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페퍼민트 페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회원한테 험담을 한 거죠. 그 페퍼민트 패티라는 회원의 그 신빙성 평판을 훼손을 한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CCRC, 그 클럽 문제 상담하실 때 여기 이제 위원회에다가 제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하트를 올려주시고요. 직접 해결을 하거나 클럽 회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엄지척을 올려주세요. 예, 여기서 정답은요. 만약에 해당 회원이 처음으로 갈등을 겪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루시와 페퍼민트 패티가 이렇게 갈등을 처음으로 이제 겪었다. 그러면 클럽 회장이 해결을 하거나 회원들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클럽 회장은 해당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 보실게요. 이거는 엘사의 그 북쪽에 찰리 브라운 지역 컨퍼런스에 관련됐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한 지역 리더가 지역의 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인쇄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면서 마치 지역 내에서 모든 클럽이 인쇄 관련해서는 자기네 비즈니스만 써야 된다라는 것처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롭티미스트의 다른 회원인 리타가 셀리 회장님한테 이거를 언급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클럽 회장 셀리는 그 이름과의 불만을 해당 지역 리더에게 공개를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요? 만약에 이게 운영상의 거버넌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트 표시, 아니면 직접 또는 클럽 회장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은 엄지척 표시를 해주세요. 오늘 100점 받으실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 몇 가지 정관을 덕토를 해서 명확히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정책이 있는지, 또 내부 고발자 보호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정관을 통해서 명확해진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는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처리를 하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또 클럽 회장에게 모든 불만 사항을 심각하고 또 비밀리에 처리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시나리오 보실게요. 그 한 회원 스누피가요. 클럽 회계 담당자 CC가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클럽 회계 담당자이기 때문에 클럽 계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 피피는 말을 하기를 예전에 클럽 자금으로 새 핸드백을 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만약에 CCRC에다 제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트 푸시, 직접 또는 클럽 회장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엄지척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CCRC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클럽이나 지역의 규정에 회원 자격 박탈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해당 회원 또는 클럽 회장은 반드시 양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금 횡령이라는 것은 클럽과 소로토미스트 전체의 평판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찰리 브라운과 다른 친구들과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순서에는 이제 윤리강령 서명 절차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2주 정도 남았죠. 자, 온라인 서명 양식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조트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이 양식은 모든 언어로 이용을 가능하시고요. 윤리 강령, 시행 절차, 그리고 회원들이 강령 준수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됩니다. 자, 이런 서명 내역은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될 겁니다. 저희 목표는요, 26년도 8월 30일까지, 올해죠. 26년도 8월 30일까지 최대한 많은 회원이 윤리 강령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또 서명이 완료되면 서명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해당 클럽들을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축하를 드릴 예정입니다. 신규 회원은 SI 가입 절차 회원으로 이 양식에 서명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의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해당 지역에서 윤리강령과 그 절차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시고요. 또 다른 회원들이 서명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윤리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강령이 여러분들과 회원들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더 예의 바른 환경을 조성을 해서 회원 모집과 유지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함께 설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서명 기간 동안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기타 모든 홍보 자료의 서명 양식 링크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로토미스트 공동의 사명으로 하나가 되었죠. 이제는 공동의 행동 강령으로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회원에게 더욱 예의 바르고 공정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문화와 미래를 강화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겠는데요. Q&A 박스, 질문 박스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특정 클럽이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코드 소로토미스트.org로 이메일을 보아주시면은 SI 직원이 돌아주실 거고요. 자, 제가 찰리 브라운 인용을 할게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사랑뿐이고 가끔씩 초콜릿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라고 찰리 브라운이 말을 했대요. 예, 패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시나리오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찰리 브라운 이름이 들어와서 재밌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질문과 답변란에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클럽에만 해당되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은 siahq@soroptimist.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한테 jackie@soroptimist.org로 직접 이메일을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크게 읽어드리고요. 답변을 드릴 건데 혹시 제가 못 드린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다시 소통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것들 녹화를 하고 있고, 이제 통역을 하니까요. 보내드릴 거고요. 나중에 미래에 보실 수 있도록 멤버십 페이지에도 이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일관적인 그런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양식을 제공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이라든지 사실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의 예랄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 클럽 회장이거나 다른 리더들에게 이런 예시 양식을 제공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 갈등이 회장이나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윗부분으로 올릴 수 있는지 하는 예시가 들어있는 부분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특히 회장이랑 문제가 생겨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장님이 거기에 관련이 되면 안 되겠죠. 당사자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지역 총재에게 연락할 수 있다든지 어떻게 이런 것들 갈등을 해결할지 확실히 모르시는 경우에는 본부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 강령에 서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이거를 온라인으로 서명을 하시려면 당연히 그 활성화된 온라인 어카운트가 있으셔야겠죠. 이거는 있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행동 강력에 거기 이름을 타입해서 적으시고 사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 그 어카운트가 있으시지 않아도 서명이 가능하시다라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6월 초에 이메일로 모든 회원들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도 소셜미디어 채널에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모든 언어나 회원들에게 동일한 링크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원 중에서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카피 페이스트해서 복붙해서 보내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멤버들은 이 조트 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회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 인포메이션 양식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소르투미스트를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클럽에서 경험이 어떠신지, 또 그때 온보딩 할 때 그 코드 오브 컨덕트 그 강령을 서명하실 수 있겠고요. 자, 어떤 멤버들 중에서는 컴퓨터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거 프로세스를 저희가 트래킹하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명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의 성함을 저희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크박스로 체크를 해서 그분이 멤버라는 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서명하는 게 강제는 아닌데, 왜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소셜미디어 포스트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서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강령에 서명을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그 강령의 구속력을 받으시지만 여기에 서명을 하심으로써 여기 서포트를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 강령을 모두 다 적용을 하고 일반화된 프로세스를 인지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서명을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령의 구속력을 받으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 직장에서도 이렇게 준수 강령 같은 것이 있는데 제 시간에 들어오겠다라는 강령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 시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하시더라도 여기 가이드라인에 구속을 받으신다는 거.
질문은 링크는 모두 회원들에게 보내집니까? 아니면은 회장한테만 보여집니까? 라는 질문인데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저희가 이 녹화된 자료를 보내드리고 슬라이드 데크도 보내드릴 건데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도 저희가 포스팅을 하셔서 모든 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 저희도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디오를 찾으실 경우에는 그 유튜브 페이지 가셔서 링크 이런 것들 거기 이미 몇백 개 비디오가 있을 텐데요. 그 소롭투미스트 엔터테인먼트를 거기서 즐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멤버십 포털에서 트래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체크박스가 있을 거고요. 아, 제 키가 사인을 했다. 이렇게 체크박스에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클럽 지역에서 가장 서명률이 높았는가 이런 거를 추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메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SI 멤버십 포털에서 그 회원들의 이메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 업데이트 하실 경우에는 저희에게, 어, 직접 하시기가 분명하지 않으시면 저희에게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질문을 내려보게 하고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여쭤보기를 그 레졸루션, 그 결정 이런 것들이 먼저 지역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의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SI 이사회나 본부에 바로 올려야 됩니까? 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코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개요를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럽이나 지역에서 로컬 레벨에서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리지만 심각한 문제라든지 위원회가 바로 보아야 될 그런 내용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면은 바로 조사 검토 들어갈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여쭤보시기를 멤버에서 이제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 이게 신청서가 그러니까 신청서 만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봉사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 마감 기간이 내일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신청서가 모두 마감이 되면은 그 리뷰 프로세스에 들어갈 거고요. 아마 여기 신청하신 분들은 6월 말에 연락을 받으실 건데 제가 혹시 이거 불분명하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하고요. 만약에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서 내셨거나 다른 거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여쭤보기를 강령이 이제 꼭 필요합니까? 서명하는 것이. 서명 자체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을 지키셔야 될 것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클럽에서 뭐 몇 퍼센트나 서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또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지도자, 리더십에서 누가 사인을 했는지, 누가 사인을 안 했는지 알 수 있나요? 그 한 명 한 명 다 그런 거를 다 체크해서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그 랩탑을 미팅에 가져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서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메일이 없으시거나, 뭐 확실히 이메일이 불분명하거나, 집에 컴퓨터가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 경우에는 미팅에서 그렇게 단체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사인한 거를 계속 저희가 보관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고 디지털로 본부에서 보관합니다. 예,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굉장히 그 인터랙션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레터 이런 거, 그러고 이제 직장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링크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링크가 고유한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공유해 주셔서 똑같은 링크를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십 그 매니저가요, 다시금 채창에다가 링크를 넣어드릴 건데, 거기 이제 위에 상정하는 그런 문서라든지 모든 언어로 다 제공되어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클럽 미팅에서는 그 회계의 이메일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수 서명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유하는 것은 개인들의 그 고유 이메일을 사용하셔서 사용하는 것들을 권고드립니다. 이메일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는 그 지역 오피스 그 주소를 사용해서 그 자리를 맡아놓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아, 제 키에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셨나 봐요. jackie@optimus.org고요. 아니면 sihq로 이메일 해주시면 저한테 또 공유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러면 강령을 그 SIA 강령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SI의 프로세스로 이 강령이 간주되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요. 더 구체적으로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 도와드릴 수 있고요. 리사 만주아피코 씨와 저희 스태프가 뭐 정관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희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정관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Code of Conduct, 그 행동 강령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에 이 회원들이 온라인을 사용하지 않아서 종이로 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약에 디지털로 뭐 서명하시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 있으시면 성함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서명하신 걸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티나 씨가 챗박스에서 이메일 확인하셨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예, 그게 대다수의 질문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다시금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그 강령에 대해서 많이 배워주시고 웨비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배포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추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프로세스와 절차를 이제 포용해 주시고 같이 배워주셔서 모두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 내용과 슬라이드 데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 계시던지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